네,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고 그 해답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미국 얘기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증시 전문가 모셨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실적 랠리 본격화 이게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는 달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느낌표가 되면은 된다는 거고 물음표가 되면은 약간 갸우뚱거릴 텐데 어제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뭐 진짜 와우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보다가 근데 주가는 조금 심드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제까지는 이제 대형 은행들 중 일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예상대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존과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 4분기까지만 보시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기 전에 매출가액이 모두 좀 감소하는 모습, 특히 이익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빠지는 양상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실적 발표 이전부터도 금융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 반응은 좀 기존보다도 조금 제한적이었다는 거 이번에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지난 분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디테일이 뭐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쉽진 않죠. 적당한 컨센서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되니까 오픈된 소스로. 근데 저도 어제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 좀 전에 보여주셨지만 이전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에 $3 11센트, 이번에 예상이 $10 22센트, 실제치가 $18 6센트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2분기에도 그러면 저거보다 높을까? 이런 궁금증은 좀 있긴 있어요. 2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은 뭐 금융은 연간으로 보아도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지난해 경기 소비재처럼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국면이냐 아니면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 이제 더 갈 거냐 요런 차이이긴 한데 지금은 그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다른 업종주 중에서도 좀 빠진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은행과 같은 경우가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힘을 덜 받는 게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또 줄줄이 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블랙록 자산운용 있고, 뭐 찰스 슈왑은 그렇다 치고, 시티그룹, 그다음에 델타 항공, 그다음에 펩시콜라, 그다음에 TSMC도 오늘 실적 나오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고맙습니다. 뛰어났어요. 잘 보면. 다 외우고 계시네요. 대화하려면은. 네. 우리 최보원 연구원과 대화하려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쭉 뛰어났는데 컨센서스가 역시 높긴 높네요. 예상치가 이전치보다는. 근데 이제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미국 증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또 보시는지. 사실은 방금 말씀 주셨던 기업들이 사실은 시가총액도 조금 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는 조금 제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피해 업종들의 회복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개선 기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도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어닝 시즌 얘기하는데 기존의 실적 발표랑은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 또 주목해야 되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신 포인트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코로나19의 수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기에는 피해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적도 크게 좀 개선이 되고 거기다가 주가도 함께 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혜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더 갈 것으로 보여지는 기업들 아니면 코로나19 수혜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큰 기업들 이렇게 좀 나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피해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3, 4분기에는 일제히 같이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아직 이제 그렇게 크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최근에 단기로 보시면 오히려 너무 기대감이 높았던
올랐던 만큼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회복 기업이 아니냐, 피해를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적도 주가도 주춤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3, 4분기와는 좀 다른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증시를 이제 아침마다 저희도 언급을 합니다만 매일 같이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뭐 S&P 지수 기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감 누적은 되어 있고 이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가 되는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더 연동이 되는 이런 국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좀 반독점 조사 이슈가 이제 거론이 되는 시기. 반독점 조사?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새벽에도 또 파월 쪽에서도 또 얘기를 하셨죠.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들 발표가 되는 것도 이제 조금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열기를 좀 식히려는 의도적인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정책적으로. 맞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4분기 말에는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자,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연일 사상 최고치 여기도 뭐 경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코인베이스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최보원 연구원이 보시는 코인베이스는 어떨까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고 거기서 얻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매출이 창출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의 가치 그리고 거래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연동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상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주요 지표들과 1분기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2020년 연간보다도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즉 이제 MTU라고 해서 월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2020년 말 대비로도 거의 2배 수준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디지털 자산 가격에 상당히 또 연동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이유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또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용자 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확실히 좀 디지털 자산의 거래 수요에 연동이 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또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또 높은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은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이제 변동이 되는 시기에는 변동성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파월과 같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에 조금 이제 변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처럼 이 하우스라는 개념이 사실 저희가 이제 국내에 비유할 때는 적절치는 않지만 당구장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당구장 주인만 돈 번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그냥 하우스가 돈을 버는 거죠. 하우스가. 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거래하는 거에 따른 수수료는 이 거래소 이 시스템들이 먹잖아요. 사실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거래 수수료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디지털 자산을 관리를 해주고 수익을 관리를 해주는 데서도 또 매출이 창출이 되는 만큼 그런 수익 구조도 있다라는 단순 점 브로커리지는 아니고 약간 그 유사 개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저 화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도 이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또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기업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얘기인가요? 코인베이스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산업 내에서도 점유율이 한 11.3% 수준인데요. 2019년도 대비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제 확실히 높아지던 게 최근에 2020년 말 대비로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4월 증시에 눈여겨볼 만한 이슈하고 뭐 투자 전략 정리된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또 이제 월말마다 이제 월간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또 작성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5월 달을 겨냥한 게 아니고? 5월은 이제 저희가 한
4월 말쯤에 4월 말. 나오시겠죠? 네, 지금 근데 4월 중순이군요. 4월을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4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가치주도 이제 보셔야 되는 시기인데 조금 이제 워낙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그 기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좀 ETF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해외 증시를 기초한 물론 국내 증시도 약간 투영이 될 수 있겠지만 전략이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뭐 카피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조금 세분화시키는 게 어렵다라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라면은 지수를 해보자는 얘기인가요? 그 지수를 뭐 SPY라든지 커다란 뭐 국가별로 이렇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대형주, 중소형 가치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중립 의견으로 저희가 좀 이번에는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약간 스타일별로도 그리고 기업별로도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TF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ETF 그리고 좀 조정을 많이 받은 ETF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시고요. 가격 조정. 주목할 만한 ETF 혹시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뭐 QQQ라든지 네. 이런 몇 ETF들이 배짜리죠 그게? 네? QQQ가 몇 배 레버리지가 높던데? QQQ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S&P 500 지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상 최고치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유사한 ETF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받았던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가 있으세요. 네. IYW라고 하는 이니셜인가요? ETF인데 그 iShares iShares. 그러니까 이 증권사 그 모바일 MTS라고 그러죠. 요즘. 네, 네네. 거기에 보면 뭐 해외 주식 거래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저 IYW 우리 종목을 이렇게 치듯이 저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 애플에 이제 종목 코드 이런 식으로 티커 이런 식으로 있는 AAPL 이런 식으로 치듯이 네. 그 IYW라고 치시면 되실 거고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저는 저희 쪽 증권사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이 증권사별로 조금씩 들어가는 달라요? 방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제 이니셜은 이니셜은 똑같고요. 근데 해외 주식 쪽에서 같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해외 ETF에서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가 조금씩 맞습니다, 다른가 보죠? 맞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데. 네, 근데 저 종목 코드는 한국도 그렇지만 네. 이제 다 똑같은 만큼 저렇게 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IYW. 저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성장 ETF 중에서도 애플 비중이 또 높은 ETF예요.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이 기업도 또 실적이 뭐 단기로 보시면 좀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탄탄한 기업인 만큼 애플 비중 높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코로나19의 수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조금 이제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상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하고 이제 페이스북 이런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 2주 전쯤부터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주가 팡팡 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들썩거리나요? 네, 그 이유가 이유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코인 결제 이쪽인가? 코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페이팔과 같은 페이스북은 기업들이 리브라라는 코인이 전체적으로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DM으로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광고 수익 쪽입니다. 최근에 리테일 커머스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2020년에는 적자 기업들도 막 흑자 전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다시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걸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맞습니다. 가정하에 뭐 이런 집행들이 맞습니다. 막 순환하니까 광고를 네. 집행을 많이 하는군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와 같은 기업들까지도 함께 좀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기업들의 또 비중도 높은 만큼 이 ETF는 또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형 성장 기업들 좀 나와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에 대형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상당히 좀 불안한 게 아니냐, 대형주로 좀 전환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의 대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기업들 실적이 이제 진행이 되는 시기에는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시기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적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주가가 좀 이제 피해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네. 네. 어머나 원고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시간은 남았고.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여쭤볼게요. 말씀 네. 주시죠. 이 각 국가마다 이제 이 주가 지수라는 인덱스들은 대부분 강하잖아요. 동행하기 때문에. 근데 색깔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의 주가 지수 뭐 상해 종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 거 보면 내용 들여다보면 IT보다는 거기는 약간 소비 성향이 강한 마오타이, 뭐 수정방 이런 주류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고 미국은 약간 대형 IT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있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 싶어서. 뭐 제가 중국은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특징 이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금융주 그리고 소비재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또 이제 차이가 있듯이 다른 국가들도 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이런 것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셀 2000이라든지 좀 중소형주 위주의 또 지수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해외 주식에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대표 한 개의 이제 지수들보다도 그쪽 국가들도 조금 세분화해서 다양한 지수들이 있다는 거 함께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특성들이 좀 변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있어서 큰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아까 뭐 하시려다가 멈칫한 내용? 뭐 방금 또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뭐 마오타이라든지 이런 내수주들 주목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중국은? 네, 중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회복 속도 그리고 소비 추이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 일제 움직이는 듯이 한국에서는 보이는데 사실은 또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 유럽, 미국 다 속도가 또 상이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레포트 쓰신 것 중에 집중을 할 만한 기업 리스트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네. 뭐 저희 레포트 내용 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기업들을 좀 대형 성장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IMS. 보시고요. 그리고 수혜 업종들 중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감 좀 높아지는 기업으로는 또 엔비디아라든지 페이팔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월말마다 다음 달에 이제 전략이 나오는 만큼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네. 네.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했던 시간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뭐 적당한 시간으로. 적당한 시간이니까요. 네. 자, 해외 주식과 우리 국내 시장을 같이 투영을 좀 해봤고요. 아이디어가 좀 됐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